단지 내 상가를 다 단층으로 지었더라고요. 그게 좀 특이했고, 근데 이것도 옆에도 분명히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 뭐 자금력이나 뭐가 모자르셨던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코너의 이 건물만 고층이 됐다. 애들이 이제 딱 하교하고 나서 우러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딱 중계동 상가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되는 집이구나. 학원이나 뭐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피샵 이게 낙찰받은 거고 1호, 202호. 근데 지금 이거 통으로 원래 쓰고 계셨고 이렇게 경매가 나오고 이렇게 경매가 나오고. 일단 공실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메인 입지에 고층에는 이 건물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딱 엘리베이터를 내렸을 적에 이제 앞에 딱 펼쳐지는 그 주출입구 느낌이 일단 딱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리언입니다. 오늘은 행꿈사 아너스 멤버이신 행파맨님을 만나 뵈러 왔고요. 행파맨님이 중계동 상가 물건도 낙찰 받으셨다는 소식을 저희가 지난 8월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행파맨님이 또 20%의 수익률을 달성한 상가를 낙찰 받으셨다고 해서 급하게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인터뷰 자리에 모셨습니다. 8월보다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행파맨입니다. 저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고요. 본업에도 충실하면서 그동안 경매받은 물건들의 명도와 임차인 세팅을 하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계동 상가 인터뷰를 드리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 뒤에 인터뷰를 바로 부탁을 드린 건데 거의 매달 한 건씩 낙찰을 받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 뭐 많이 낙찰을 받았는데요. 매달 한 건씩은 아니고요. 제 기준에 맞는 물건들이 보여서 도전하게 됐는데 낙찰을 연속으로 받게 돼서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할애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나요? 평일에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물건 검색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손품을 거쳐서 임장을 가볼 곳은 하루 정도나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셨던 그 공매 물건 시세와 그리고 월세를 어느 정도 받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가라는 거는 그때그때 시세가 금리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기에 상가 매매 환가법으로 계산해서 추 저금리가 도래하면 한 10억 이상에 매도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전용 면적은 57평으로 2층 코너 구분 상가 2개 호실로서 한 7.81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거의 한 2억 원 이상 정도 싸게 낙찰을 받으신 거죠? 네, 지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받으신 게 맞으신 거죠? 네, 이번 물건은 단독 낙찰로 제가 받았습니다. 네, 공매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큰 차익도 내실 수 있고 수익률 20%를 달성을 할 수도 있지만 단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서류상에 이 월세를 한 8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임차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셨을 때 이 서류랑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나요? 본 물건은 4개의 호실로서 201호부터 204호까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201호, 202호입니다. 공매 물건 명세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호실별, 면적별 임차료가 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제가 받은 201호, 202호 같은 경우는 한 450만 원 정도 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점들도 확인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제일 중요한 건 상가를 볼 적에 그 유효 수요와 주동선 그리고 임차인이 부담 가능할 수 있는 임차료 인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물의 컨디션과 공실 여부, 그 다음에 미납 관리비, 위치를 보는 건 기본인 것 같고요. 최인접 주변에는 2200여 세대 정도 아파트가 둘러싸여져 있고요. 층 코너 건물이고 57평 정도 되기에 다양한 업종을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라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도상에는 안 나오지만 로드뷰나 현장에서 보시면 옆 필지들과 단지 내 상가는 단층 건물로서 2층 이상에 대한 공급이 부족함을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주간과 야간에 별도로 방문을 해서 2번 정도 임장을 했고요. 기존 임차인 같은 경우 PT샵을 3군데나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고 5년 이상 업력을 봐서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9월 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족스러운 조건에 계약을 체결을 하셨네요. 아예 보험 공매권은 그 임차인분이 보증금 인수나 배당 지급이 아닌 대항력이 없으셨기에 저의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201호에서 204호까지 보증금 9천만 원에 임차료 8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서로 상생을 하고자 일부러 잔금 기한을 좀 최대한 뒤로 미뤘습니다. 10월 4일 날 소유권 이전 잔금과 그다음에 임대차 잔금을 동시에 진행을 하였고요. 신규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임차료는 기존 금액에서 조금 인하하여 신규 계약을 동시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기존 임차인분과 또 바로 계약을 체결하셔가지고 공실 리스크를 겪지를 않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을 때 누구나 갖고 싶은 상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런 보석 같은 구매 물건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강원 지역과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 위주의 매물을 중점적으로 최저 입찰가 내림차순으로 지속 검색을 하다 보면 입지상으로나 금액상으로나 괜찮은 물건이다 싶으면 별도로 체크해 두었다가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손품을 팔고요. 마음에 들면은 실제 임장을 통해서 현장의 느낌과 정보를 중요시합니다. 이 루틴을 지속 반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행파맨님께서 물건 검색을 하실 때 물건 정렬을 최저 입찰가가 높은 순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투자금이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일단 많지는 않지만 일단 금액을 가리진 않고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인지도 나중에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물건, 이 상가 물건 네. 입찰을 하실 때 투자금을 한 어느 정도 소요를 하셨던 건가요? 1억 한 2, 3천 정도 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행파맨님께서 어느 정도 그 자금을 가지고 이런 물건들 접근을 하시는지 참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 공매를 직전과 병행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빌리언님의 공매 강의 수강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기왕이면 오프라인으로 현장감 있는 수강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1년에 한두 건으로만 봐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달 안에 조바심 내다 보면 페이스가 꼬이고 첫 발을 그르치면 결국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2시간씩 꾸준한 공부와 손품 그리고 일주일에 한 곳 이상의 임장을 하신다면 부자의 길로 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공매는 온라인 기간 입찰이기에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행파맨님 말씀대로 이 공매는 경매 법정에 가셔가지고 직접 입찰하신 게 아니라 몬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입찰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시간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행파맨님이 산 증인이십니다. 직장도 병행을 하시고 또 육아도 어느 정도는 아직 하고 계신 거죠. 예, 이 걸포의 우량한 상가를 투자를 하시면서 겪으셨던 스토리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물건의 경우 그 사전으로나 그 다음에 진행 중에 3가지 정도 큰 리스크가 존재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물건 같은 거 토지 미등기 상태였고, 두 번째로는 호실별 미구액으로 인한 대출 취급 불가가 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계약 실패 시에 공실 리스크로 수익률 악화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토지 미등기 같은 경우 김포시청 담당자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지구 단위 지적상 미정리로 인한 토지 미정리 상태였고요. 리스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호실별 미구액으로 인한 대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간과했었는데요. 일단 기존 거래처 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에서는 취급을 아예 안 했고요. 이 금융권에서는 대출은 되나 현 임차인의 집기도 빼고 호실별 가벽으로 구획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대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임차인분의 협조와 가벽 구획 없이 실측을 통한 구획 표시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 한 곳을 알게 되어 잔금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통상가에 대한 리스크를 알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임차인분과의 한 달여간 밀당이 있었는데요. 임차인분이 다른 상가도 좀 알아보시고 가격적인 내고도 원하셨기에 결국 잔금을 최대한 늦게 치는 방향으로 한 달 반 정도의 여유를 드렸고요. 그다음 권리금도 보존해 드려서
신규 재계약을 공실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보셨지만 풀 리모델링 되어 있고 추가 비용은 제로였고요. 관리비 미납 또한 없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출에 대한 불안감이 많으신데요. 이 대출 리스크를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건은 기존 임차인이 201호부터 204호까지 구분 없이 통상가 개념으로 쓰고 계셨기에 애초에 1금융권은 대출이 불가했고 최대 한도와 적정 금리를 취급하는 곳을 수소문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꿈사의 대출 전문가이신 주영민 사무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결론은 만기 30년에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5.3% 3개월 변동금리로서 낙찰가의 80%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행파맨님 말씀해 주신 대로 8억 가까이 되는 상가를 낙찰을 받으셨는데 대출을 80%를 받으셨고요. 거기다가 또 보증금도 받으신 거니까 네, 투자금 1억 조금 더 넘게 들어가신 거죠. 네, 그리고 이 좋은 상가를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또 새로운 기회도 생기시고 좋은 영향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을까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천과 실행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좋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지만 반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올바른 길을 안내해줄 멘토를 만나 정진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라 확신하고요. 제가 아는 명언 중에 티끌모아 태산, 시작이 반이다, 늦었을 때가 빠를 때다 라는 명언들이 있는데요. 이 명언들은 과거의 고성장일 때의 명언 같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티끌 모아 티끌일 뿐이고 시작이 제일 힘들고 늦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꾸준히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파맨님께서 오늘 투자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기존의 직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다른 일들을 꿈꾸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소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매를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파맨님의 실전 사례의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도 더 불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파맨님 오늘 좋은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